아니 코스피가 9천? 아니 그 삼성전자가 메타를 제치고 세계 시총 10위? 다들 요즘에 만스피 간다고 난리잖아요. 근데 이 영상에는 뭐 코스피가 1만 갈지 여기서 꺾일지 그거는 저도 몰라요. 제가 아는 거는 단 하나예요. 코스피가 4천을 뚫었을 땐 그냥 와 우리나라 대단하다 신기하다 구경하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6천, 7천, 8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 감탄이 어느새 공포로 바뀌더라고요. 나만 돈 버는 거 아니야?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. 저도 100번 넘게 말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차피 이게 내 그릇만큼 뭐 버는 거지 하고 이렇게 다독여도 봤는데 근데 그냥 그건 정신승리 같고 다음날 또 너무 속이 쓰리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하고 제가 이 감정을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. 끝까지 보시면은 내일 또 같은 뉴스를 봐도 조금 더 덜 흔들릴 겁니다. 첫 번째, 자 먼저 이 감정의 정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이 포모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부르는 이 느낌, 사실은 이 안에 두 개가 섞여 있더라고요. 하나는 포모, 지금이라도 안 타면은 나만 놓친다 라는 어떤 미래를 보는 거고, 이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. 계좌를 열게 하고 지금이라도 살까? 손가락이 좀 근질근질하게 하고. 그리고 또 하나는 배 아픔. 쟤는 벌었는데 나는 못 벌었네. 과거를 보는 거죠. 그래서 뭐 껄무새라고 하잖아요. 이거 할 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곱씹고 자책하고. 그래서 포모는 놓칠까봐 무섭고 이 배 아픔은 이미 놓쳤다고 힘든 거예요. 근데 둘 다 이 똑같은 말을 해요. 너만 뒤쳐졌죠. 이게 이거의 뿌리거든요. 제 경우를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포모 쪽인 것 같아요. 제 근처에 뭐 얼마를 벌었다 이런 사람은 콕 집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그냥 건너서 누가 벌었대더라 얼굴 모르는 뭐 소문 같은 거죠. 심지어 제가 이 개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책을 읽는 게 이제 기본이 됐어요. 어딜 가도 뭐 주식을 공부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인 거죠. 근데 이상하더라고요. 누가 콕 집어서 이게 번 것도 아닌데 되게 불안해요. 그게 바로 포모입니다. 다들 버는 것 같은 분위기에 눌리는 거. 그래서 이럴 때는 첫 번째로 할 게 있습니다. 내가 느끼는 게 이게 포모인지 배 아픔인지 이름부터 붙여보는 거. 감정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 좀 작아지거든요. 그러면은 콕 집어서 누가 번 것도 아닌데 이 공포가 왜 이렇게 좀 크게 느껴질까요? 그 답은 우리가 보는 이 그림이 한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요. 코스피가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뛰었어요. 삼성전자는 5배 넘게, 하이닉스는 10배. 이 숫자를 들으면은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할걸요? 야, 그때 샀어야 되는데. 근데 잠깐만요. 이걸 진짜로 다 먹으려면은 3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 있거든요. 첫 번째는 바닥에서 정확히 샀어야 돼요. 근데 현실은 삼성전자를 팔아서 수익 낸 사람 중에 이 주가가 제일 높았을 때 판 사람은 확인해보니까 0.5%밖에 안 돼요. 바닥에 사서 천장에 파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거의 없는 거죠. 두 번째, 그 10배가 될 때까지 안고 버텼어야 돼요. 대부분 2배, 3배에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팔더라고요. 그러니까 끝까지 들고 간 사람도 정말 극소수죠. 세 번째, 그 종목에 의미 있는 돈을 넣어야 돼요.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삶이 바뀌진 않고 뭐 한 주 사서 10배가 되면 수익률은 1000%지만 들어온 돈은 몇십만 원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. 그 인생이 바뀌려면 애초에 큰 시드머니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 3개가 동시에 다 맞은 사람 진짜 극소수일 거예요.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왠지 그 극소수의 10배 이야기만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.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작년에 주식을 판 사람의 67%가 수익을 봤다고 해요. 근데 그 중에서 54%가 넘는 사람은 100만 원도 못 벌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평균 이 912만 원이라는 숫자는요, 소수의 크게 번 사람들이 끌어올린 거고, 야, 거봐, 다들 별로 못 벌었어. 신경 꺼. 이러면은 그건 또 거짓말이잖아요. 누군가는 진짜 크게 벌었고, 이거를 부정하면은 그건 또 정신승리잖아요. 그건 사실이죠. 데이터가 말하는 진짜는 이거더라고요. 큰 수익은 시끄럽고, 손실이랑 소액은 조용하다.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큰 것들만 보이고 그 기울어진 그림이 공포를 몇 배씩 키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포모를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. 그 불안 자체는 진짜고 다만 그거를 실제보다 몇 배 크게 부풀린 게 이게 바로 기울어진 그림이었던 거죠. 근데 이걸 머리로 다 알아도 공포는 또 옵니다.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. 솔직히 고백할게요. 데이터를 다 알면서도 이게 우리가 8천
9천 소리 들으면은 또 속이 쓰립니다. 아,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저도 계좌를 열었어요.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검색창에 막 쳐보기도 했죠. 손가락이 너무 근질거리더라고요. 아,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? 심지어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뭐 골드만상스에서도 코스피가 12,000 간다는 리포트를 냈어요. 지금보다 37%. 이런 거 보면은 또 흔들리지 않으세요? 근데 웃긴 게 이 골드만삭스조차 같은 리포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개미들의 투기가 과열돼서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,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. 그러니까 뭐 30%, 40% 너무 다 들떠 있다는 거죠. 저의 경우를 말하면은 저는 결국에 안 샀습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굳센 뭐 신념이라서 이런 게 아니에요. 멋지게 포장하면은 뭐 원칙을 지켰다가 되지만 그 순간엔 그냥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갔던 거에 좀 가깝습니다. 이 시기에 제가 이 워렌 버핏을 좀 공부하고 있었거든요. 이 시장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이 있는 거잖아요. 워렌 버핏은 그 사이클을 어쩌면은 가장 많이 겪어본 사람일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너무 궁금했어요. 그 사람은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걸 겪어봤잖아요. 이 종목 말고 판단하는 방식이죠.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.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는 두려워하라. 딱 그 정도 그냥 힌트를 얻은 거예요. 그래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안 샀다라는 게 정답이라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이 시장은 계속 올랐거든요. 안 산 게 맞았는지 당연히 저도 모르고,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사신 분들도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. 뭐 샀든 안 샀든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결정을 누가 내려놔라는 거예요. 내가 내렸는가, 아니면은 그 불안이 내 손을 대신 움직였나. 이 불안이 오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. 누구나 다 옵니다. 다만 그 불안한테 이 핸들을 넘기지만 않으면 돼요. 저는 그 핸들은 제가 계속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 하나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걸 딱 한 번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. 문제는 이 불안이라는 게 매일매일 찾아옵니다.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걸요? 그러면 이 불안을 어떻게 버틸까요? 버티는 법. 사실 아까 제가 말한 거 힌트가 있는데, 이 모든 게 결국 나만 멈춰있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럼 그 멈춰있지 않다는 걸 나한테 계속 증명하면 되더라고요. 뭐 증명? 뭐 어떻게? 비교를 끊으라? 이런 거는 말이 너무 쉽죠. 실제로는 어렵잖아요. 인간은 근데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동물이에요. 비교하는 생명체예요. 그래서 이걸 끊을 수는 없습니다. 저는 비교를 끊는 대신에 이 대상을 바꿨어요. 모르는 남이랑 이 비교를 하면은 끝이 없어요. 이 위에는 항상 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영원한 지옥입니다. 근데 어제나 6개월 전에 나로 바꾸면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. 남이 뭐 하루에 1억 벌었다는 거, 10억 벌었다는 거, 그거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분이 해왔던 시간들이 있는 거고.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. 뭐 오늘 책 한 챕터 읽는 거, 공부 1시간 하는 거, 뭐 시드머니 10,000원이라도 더 모으는 거,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10,000원처럼 조금씩 오늘 모았다 라고 하는 거가 너무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, 이게 복리처럼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나만 멈춰있다 라는 거의 이 해독제는 어제보다 한 칸 움직였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. 근데 그 과정은 남이랑 비교하는 것보다 오직 어제 나랑 비교할 때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이 얼마 벌었다는 얘기에 흔들리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. 옛날에는 뭐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계속 흔들려서 뇌화부동 하면서 샀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안 아픈 거 당연히 아닌데요. 근데 그 감정에 오래 붙들려 있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뭐 코스피 9,000이든 1만이든 저는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.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또 성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기업이 잘 되면은 고용도 늘고, 고용이 늘면 또 나라 전체가 좋아지고 인재들도 나오고, 뭐 그냥 뭐 주식 오르는 거 별거 아니고 뭐 너무 투기성이야 라고 깎아내리고 싶지도 않아요. 왜냐면은 누군가는 진짜 돈을 벌었고 시장이 오른 거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해외 투자도 너무 늘고 있고 우리나라의 발전에. 근데 그걸 다 인정하면서도 그냥 제 갈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정리를 해볼게요. 저도 아직까지 계속 공포가 옵니다. 그리고 미래도 분명히 올 거예요. 어제도 왔고요. 근데 이거 다 안다고 갑자기 뭐 초연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. 다만 달라지는 거는 제 시선을 옮겼다는 거죠. 통제할 수 없는 거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로. 그래서 남이 뭐 얼마 벌었는지, 뭐 코스피가 어디 갈지 이런 거는 제가 못 정하잖아요. 근데 제가 오늘 하루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정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시선을 두니까 같은 뉴스를 봐도 조금 더 덜 흔들리더라고요. 오늘은 정리를 하자면 딱 3가지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, 지금 느끼는 게 포모인지 배아픔인지 이름을 붙여보는 거. 두 번째,
그 공포는 이 기울어진 그림이 부풀렸다는 거, 그리고 세 번째, 비교 대상이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꾼다는 거. 아마 어쩌면 내일 또 신고가가 뜨고 또 누가 얼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때 이 영상이 여러분들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게 혼자 하면 어렵더라고요. 이렇게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